지속적으로 지금도 성장세에 있고 디맨드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경쟁 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펀더멘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네. 것은 확실히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렇다. 올해 6.89로 올랐어요. 내년에는 15로 오를 것 같아요. 15로요. 예, 15. 그럼 2배 이상 그렇죠.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심학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애널리시스, 각종 VR, AR 같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 등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 그중에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심학습 주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이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젠슨 황, 그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그래픽 관련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 크리스와 콜티스 이 세 분이 자본금 $20,000로 향후에 PC가 이제 게임들이 많이 실행이 될 거고, 그런 게임들이 좀 더 빠르고 현실감 있는 그래픽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칩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일본의 아케이드 게임의 절대 강자였던 세가와 함께 이런 3D 효과를 내는 그래픽 칩을 만들었고요. 1998년에 TSMC와 이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제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그래픽 쪽의 칩을 지포스 시리즈 256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1999년에 같은 해에 주당 $12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이미 5억 개 이상의 그래픽 프로세서를 팔았고요. 그리고 일종의 패럴렐 컴퓨팅, 즉 병렬 컴퓨팅의 새로운 아키텍처 플랫폼인 쿠다라는 아키텍처를 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모바일 CPU인 엔비디아 테그라도 론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M&A를 통해서 이 그래픽 또는 미디어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쪽에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끊임없이 합병해 가지고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이 GPU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M&A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전 세계 모바일 CPU 쪽에서 핵심 기술, 코어 CPU 라이브러리를 공급하는 라이선스하는 ARM과 전략적인 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중국, 영국, 그리고 유럽, 기타 각 국가들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빠르면은 2022년 초에 그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CPU와 좀 다른 이런 그래픽 성능을 높이는 GPU를 설계하는 IC 업체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칩셋, 컴퓨팅 플랫폼, 즉 게이밍뿐만 아니라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슈퍼컴퓨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기타 다른 분야로 이 병렬 처리로 빠른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토털 솔루션을 만들어가면서 그로스 마진을 60% 이상까지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PU뿐만 아니라 ARM에서 CPU 라이선스를 받아서 ARM 기반의 CPU도 만들고 DPU, 데이터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더 어드밴스된 그리고 GPU와 CPU를 보완하면서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IC도 제조하면서, 그리고 RTX, DGX, HGX 등 이런 다양한 칩셋,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 각종 AI, 데이터 센터, 게임 등등 그 그래픽의 성능이 병렬 처리,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 이런 쪽의 핵심 플랫폼,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비즈니스별 경쟁력을 설명드릴 텐데요. 첫째, 게이밍에서는 뭐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이쪽에 GPU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부터 굉장히 이쪽에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고,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PC 게이머들이 이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하고, 주요 PC OEM, ODM 업체들도 엔비디아의 GPU를 그래픽 칩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시장이 꾸준히 성장이 예상되는 이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즉 슈퍼컴퓨터 이쪽 분야에도 쟁쟁한 전 세계의 주요 회사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오토데스크나 이런 다양한 그래픽 또는 3D 이펙트 효과를 내야 되는 이런 첨단 소프트웨어 툴을 운영하기 위한 워크스테이션 등의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들어가고 있고요. 요즘에 자율주행 그리고 반자율주행 이 전기차와 함께 큰 화두인데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엔비디아가 이런 벤츠, BMW, 아우디, 현대 같은 주요 자동차 OEM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세그먼트별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FY 17년 대비 FY 21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고 특히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FY 17, 피스컬 이어 17년에 약 7% 정도 전체 매출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FY 21년에는 약 40% 이상까지 비중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도 꾸준히 20에서 30% 성장하면서 동시에 순이익률도 25%,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한 주요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AMD, 인텔, 퀄컴 이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은 마켓 캐피탈 즉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약 464빌리언으로 AMD보다는 약 4배가 크고 인텔보다도 이미 2배 이상 시가총액이 커져 있습니다. 레버뉴 그로스, 넷마진 이런 수치들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순이익 대비, 이익 대비 주가 비율 퍼는 엔비디아가 지금 87이 넘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여파로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붉은색의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 인텔, 퀄컴의 주가 변동의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 코비드 이후에 AMD와 퀄컴과 함께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2021년 들어서 정체를 하는 그 AMD나 퀄컴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달리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형님, 엔비디아 뭐 말이 필요 없죠. 이 좋은 회사인데 오늘 어떤 취지로 이 회사를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물론 그 반도체 회사의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주가가. 있었어요. 예. 네. 주가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3년 전에도 엔비디아가 비싸다고 그랬어요. 2년 전에도 비싸다고 그랬고 네. 1년 전에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비싸다고 하고 있어요. 올해도 비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네. 이제 저인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0불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와우. 생각이 있어요. 저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는데 이제 900불대 중후반입니다. 네. 대부분 몇 개 해봐도 뭐 그 이유는 펀더먼털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레버뉴 그로th 그러니까 매출이 많고 경쟁력보다 얼마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 쿼럴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속도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도 성장세에 있고 디맨드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debt to equity ratio가 0.41밖에 안 됩니다. debt ratio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요. 재무적으로 엄청 건전하네요. 그렇죠. 건실한 거죠. 네. quick ratio라고 이제 quick ratio라는 얘기는 current asset하고 current liability 나눈 거죠. 네. 근데 그게 3.9입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4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다는 네. 얘기죠. 단기성 유동 자산이 예.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네요. EPS도 굉장히 임프레시브하다. 작년에는 4.52였는데 올해 6.89로 올랐어요. 내년에는 15로 오를 것 같아요. 15로요. 예, 15. 그럼 2배 이상 그렇죠.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주가 740불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190불대였어요. 그러니까 746불이 비싸다고 얘기한 거예요. 고가죠.
앞으로 200불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데 네.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이것만 또 사서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죠. 이제 예측일 뿐인 예측은 네. 예측일 뿐이라는 거. 변동성은 항상 있다는 거. 일단 매출도 그냥 지속적으로 2019년보다 2020년, 2020년보다 2021년, 그다음에 2022년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업체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펀더멘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네. 것은 확실히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그렇다. 그거는 이제 암을 인수를 할지 안 할지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아무 네.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영국에서 그걸 허락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플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얘기할 게 없죠.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암과의 이제 합병이 되면은 뭐 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겠지만 그 암과의 합병과 별개로 이미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나 기술이 너무 좋고 암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그 핵심 CPU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암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CPU 관련된 제품들 IC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펀더멘탈에 만약에 합병이 결렬된다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굳이 해서 헬코로도 못 옮기고 사람도 못 자르고 경영진도 뭐 영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으면 굳이 그걸 하느니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로 그냥 가는 것도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비드가 엔비디아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다. 왜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로 더욱 더 많이 가고 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기존은 게이밍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도 여전히 그 핫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서 계속 디맨드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예, 별 뭐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그냥 네네. 이런 거가 있다. 네. 네, 오늘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낙 유명한 반도체 회사이고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그 소위 말하는 프로세싱 하는 쪽의 반도체 이런 인텔, AMD, 퀄컴 같은 쟁쟁한 회사들에 비해서도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반도체 업계의 명품 회사처럼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미국 형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적절한 양만 이렇게 고려하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심학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